최근 일본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SNS 전체를 도배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뉴스에서까지 이 충격적인 일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한류 열풍이 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현상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직접 취재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한류 열풍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일본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일본 남자들과는 만나지 않겠다며 결혼은 한국 남자와 할 거라고 한국행 비행기가 전부 매진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1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마다 하나예요. 교토의 전통적인 상가거리, 기온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죠. 우리 집은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야마다 사카노우에라는 이름의 우리 가게는 기온 거리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에요.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할아버지가 화과자를 만드는 소리예요. 톡, 톡 정교하게 나무틀에 반죽을 넣는 소리가 저를 깨우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 속에서 자랐어요. 하나는 야마다 집안의 보물이야. 언젠가 내가 이 가게를 물려받을 거야. 할아버지는 제가 5살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때 저는 차 예절을 배웠어요. 손목의 각도, 다화의 온도,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말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 있었죠. 우리 집의 아침은 항상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시작돼요. 할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화과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5시에 일어나 가게 청소와 준비를 해요. 어머니는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는 6시 반에 일어나 바로 어머니를 도와야 했죠. 주말이나 휴일이란 개념은 우리 가족에겐 없었어요. 가게는 1년 내내 문을 열었고 오직 설날에만 하루 쉬었거든요.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무언의 규칙을 따랐어요. 식사 시간에는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손님이 있을 때는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죠. 심지어 웃음소리도 조용히 내야 했어요. 야마다 가문의 사람들은 절제가 미덕이야.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동생 켄지는 저와 달리 좀 더 자유롭게 자랐어요.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가업을 이을 사람으로 저를 점 찍어 놓았기 때문에 켄지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했거든요. 켄지는 야구부에 들어가 방과 후에 연습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었죠. 가끔은 켄지가 부러웠어요. 하지만 동생에게 그런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었어요. 중학교 때 저는 반에서 항상 모범생이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엄격한 규칙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공주님이 아니라 새장 속의 새에 가까웠거든요. 친구들이 방과 후에 카라오케에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가게 일을 도와야 해서 라는 말로 거절해야 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 너는 교토대학교에 들어가야 해. 우리 가게를 더 발전시키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사실 저는 미술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용기는 없었죠. 교토대학교에 합격한 후에도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통학했어요. 매주 주말과 방학 때는 가게 일을 도왔고 평일에도 수업이 일찍 끝나면 바로 가게로 돌아와 일손을 거들었죠. 다른 대학생들처럼 동아리 활동이나 미팅을 즐길 시간은 없었어요. 그저 수업과 가게 일, 그리고 공부의 반복이었죠. 휴대폰은 있었지만 사용에 제한이 많았어요. 밤 9시 이후에는 전원을 꺼야 했고 SNS 계정을 만드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그들의 세계는 저에겐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이런 생활 속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작은 행복을 찾으려 했어요. 가끔 아침 일찍 일어나 교토의 고즈넉한 거리를 산책하는 것이 제 소소한 기쁨이었죠.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거리를 걸으며 저는 잠시나마 모든 규칙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디자인 수업을 선택했어요. 일본 전통 미학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창의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전통은 보존하되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디자인 수업에서 현대 아시아 문화를 조사하던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어요. 수업 과제로 아시아의 현대 건축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사진을 보게 되었죠. 처음엔 그저 신기한 건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 안에 담긴 현대적 감각과 전통의 조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와,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도서관에서 크게 터져 나왔어요.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는데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순수한 흥분을 느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전통이란 단어는 항상 변화 없음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건축물들은 달랐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현대 문화에 푹 빠져들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는 한국의 디자인과 건축 관련 영상을 찾아봤죠. 처음에는 단순히 학교 과제를 위한 조사였는데, 어느새 제 개인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카페 문화였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모던한 카페들, 오래된 창고를 예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갤러리 카페들. 그들은 전통을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죠. 우리 다과점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룸메이트 에리는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었어요. 하나, 너 요즘 책상에 한국 잡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아? 어느 날 에리가 그렇게 물었죠. 에리는 평소에도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즐겨봤는데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자 정말 기뻐했어요. 야, 이제 같이 한국 드라마 볼 수 있겠다. 에리의 활기찬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에리가 처음 보여준 한국 드라마는 신사동 스캔들이었어요. 전통 한복 디자이너가 현대 패션과 만나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 드라마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주인공이 전통을 고수하시는 할머니와 갈등하면서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하나, 넌 이 드라마 주인공이랑 비슷한 것 같아. 에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맞아요. 저도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했을 뿐이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와 예능을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였죠.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어에는 일본어와는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어로 된 디자인 용어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는 한국 교환학생들을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기만 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죠. 안녕하세요. 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그들은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특히 서울에서 온 미나라는 친구는 제가 한국 디자인에 관심 있다는 걸 알고는 정말 많은 정보를 공유해줬죠. 미나를 통해 알게 된 건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지였어요.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하셨어. 전통적인 직장을 원하셨거든.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거라는 걸 보여드리니까 이제는 응원해 주셔. 미나의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미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갔어요. 미나는 항상 세련된 옷차림으로 등교했는데 그게 전혀 튀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였죠. 반면 저는 항상 수수한 차림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돕는 와중에도 저는 틈틈이 한국 디자인 블로그들을 찾아봤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찻집들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봤죠. 그들은 전통차 문화를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게 공간과 서비스를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에리는 제가 몰래 보는 한국 디자인 자료들을 알면서도 비밀을 지켜줬어요.
하나, 넌 언젠가 꼭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 에리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한 번은 한국 디자인 잡지를 보다가 할아버지한테 들킨 적이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않으셨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에 제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죠. 나는 우리 가게의 전통을 무시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저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고 싶을 뿐인데. 수업 프로젝트로 한국의 현대 디자인을 조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과점도 전통은 지키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다면 어떨까? 젊은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한국 교환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부러웠던 건 그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부모님의 기대나 전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 않았죠. 물론 존중은 했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통은 구속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었죠. 에리는 자주 저를 자기 자취방에 초대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한국 예능도 보고 한국 음식도 시켜 먹었죠. 처음 먹어본 떡볶이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운맛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새로운 자극이 오히려 짜릿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변화처럼요. 한국 문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저는 우리 집의 엄격한 규율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의 침묵, 감정 표현의 자제,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과연 전통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저는 자주 한국 디자인 사이트들을 둘러봤어요. 특히 청년 디자이너들의 인터뷰를 읽는 게 좋았죠.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한 디자이너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전통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만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웃곤 했죠. 하나,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처음 봐. 저도 몰랐어요. 제 안에 이런 열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데 쏟았어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SNS도 팔로우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도전적인 시도들과 새로운 해석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어갔어요.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으로요. 그러다가 미나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충격적인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 이번 학기 끝나고 방학 때 한국에 다녀올 건데 같이 가보는 건 어때? 저는 미나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책과 영상으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방학 때도 가게에서 일을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라는 느낌이 들 때 결국 저는 미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죠. 저 여름방학 때 단기 어학연수로 한국에 다녀오고 싶어요. 식사 시간에 꺼낸 이야기에 숟가락 소리도 멈췄어요. 침묵이 이어지다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죠. 하나, 내가 미쳤니? 한여름에 가게는 누가 돕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면 돼요. 제가 돌아와서 2배로 열심히 할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처음으로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다가 할아버지께 여쭤보마라고 하셨어요.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차와 과자의 세계도 변하고 있으니 내가 보고 배워오너라.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어쩌면 할아버지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던 걸까요? 야마다, 해외라니. 정말 대단하네. 친구들의 놀란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저도 제가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미나가 제게 소개해준 강남의 한 카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죠.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 젊은이들로 가득한 공간. 이곳에서는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트렌디한 것으로 변신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을 만난 거예요. 미나의 소개로 디자인 스튜디오 투어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젊은 디자이너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가업을 이으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우리도 처음에는 부모님과 많이 싸웠어요. 전통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셨죠. 한 디자이너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전통을 버린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도시를 돌아다니며 제가 그동안 책과 인터넷으로만 보았던 것들을 직접 경험했죠. 미나와 함께 다녔던 카페들, 갤러리들, 디자인 샵들.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말했어요. 전통 찻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겠다는 청년 사장님, 한복을 현대 패션으로 재탄생시키는 디자이너, 전통 과자를 퓨전 디저트로 만드는 파티시에. 그들에게서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자라났어요. 매일 밤 가족들과 통화할 때마다 가게 일이 바빠 힘들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그래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특히 한 전통 찻집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그곳은 옛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였는데 전통적인 차 문화는 지키면서도 공간과 서비스는 완전히 현대적이었죠. 젊은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통은 보존하되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게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실패하면 어쩌지? 가족들의 신뢰를 잃으면 어쩌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미나는 제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잖아. 그런 용기가 있다면 분명 내가 원하는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뭔가가 확실히 변했죠. 하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제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였어요. 교토로 돌아온 후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다과점의 인테리어를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우리 가게는 150년 전통이야. 바꿀 필요가 없어.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죠. 가족 회의에서도 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할아버지 편을 드셨고 오직 동생 켄지만이 제 편이 되어줬죠. 누나, 나는 누나 아이디어가 멋지다고 생각해. 우리 가게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켄지의 지지가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좌절감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이 제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거든요. 언젠가는 꼭 제가 꿈꾸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밤마다 제 방에서 몰래 한국 디자인 잡지를 보면서 저는 조금씩 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갔어요. 우리 가게의 전통은 지키되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곤 했답니다.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용기와 열정,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변화. 그 기억들이 제게 다시 한번 도전할 힘을 주었죠. 이제 저는 알아요.
이 갈등은 제가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한 거죠. 미나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나, 내가 찾던 기회야. 여기서 배우면서 내 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 1년이나 가게를 비울 수는 없어. 졸업하면 바로 가업을 이어야 하잖니. 어머니의 말씀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가업에 적용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않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죠.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가보렴.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도 생각해주길 바란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했고 팀 프로젝트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죠. 야마다 씨, 당신의 일본 전통 미학에 대한 이해가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제 배경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창업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주제로 한 카페 컨셉을 개발하면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 즈음 한국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어요. 고민 끝에 저는 졸업 후 1년간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오겠다는 계획을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는 제가 만든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진지하게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배운 것을 보여주렴. 우리 다과점도 150년을 버텨온 것은 각 세대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란다. 할아버지의 뜻밖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토록 완고하셨던 할아버지가 변화를 인정해 주시다니요. 서울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저는 일본 전통과 한국의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어요. 제가 SNS에 올린 작업들은 일본의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고 교토의 다른 전통 상가들도 저에게 컨설팅을 요청해 오기 시작했죠. 야마다 씨, 당신처럼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디자이너가 필요해요. 도쿄지사의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주시겠어요? 회사 대표의 제안에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교토로 향해 있었죠. 1년 후 저는 교토로 돌아와 우리 다과점의 한쪽에 현대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화과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시작했는데 젊은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났어요. 인스타그램에 우리 가게의 새로운 모습을 올렸더니 관광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기뻤던 건 할아버지가 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 내 감각이 맞았어. 우리 가게가 이렇게 활기찬 건 처음이구나.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동생 켄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누나, 나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는 걸 알겠어. 켄지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죠.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서울과 교토를 오가며 양국의 디자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 디자인 잡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엔 그저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제는 두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변화가 결국은 우리 가게와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는 걸요. 이제 우리 가게에는 할아버지의 전통 화과자와 제가 디자인한 현대적인 디저트가 함께 있어요. 손님들은 두 가지 모두를 즐기며 이런 새로운 시도를 반기고 있죠. 어머니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시고 가끔은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기도 해요. 하나, 내가 우리 가게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의미예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으니까요. 요즘은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우리 가게를 견학하러 오기도 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던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를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